일단 뭐하는 기업이냐? 제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얘 뭐하는 회사야? 커패시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커패시터가 뭐냐? 전기전자 분야에 널리 쓰이는데 두 개의 분리된 금속에 양극화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데 전기장을 형성해 주는 것, 뭐 다량의 전력을 일시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순간에 전력을 방출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재, 부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슈퍼 커패시터예요. 매출액이 가장 많죠. 거의 7-80%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가장 주력 핵심인데 근데 뭐 여기 전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나오는데 내가 듣기로는 이거 신재생에너지 쪽이라고 했는데 이거 수소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전문가님들도 계시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슈퍼캐패시터에는 리드 타입, 스냅 타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주요 설명을 딱 봤을 때 고출력이 높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몰라도 되는데 스마트 미터기라던가 SSD라던가 자동차 전장등에 사용되는 거구나.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MEA 같은 경우에는 촉매제구나. 수소연료 전지의 이제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부품이구나. 그리고 지지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 촉매 같은 부분도 여기 나와 있는 부분, 탈취 필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이건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이런 거에 들어갑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 편할 거예요. 이거 제가 읽어봤자 좀 이해하시기 힘들 거거든요. 이런 부품들이 있구나, 부품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딱 보니까 네트워크를 확보를 했대요. 슈퍼캐패시터에 대해서 25개 네트워크를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꾸준히 옛날부터 팔고 있었던 거예요. 시장에 진입을 이미 이전부터 했었던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해외 매출이 비중이 91%까지나 올라갔대요.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되게 힘든 구조잖아요. 하지만 해외는 실질적으로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실제 금액이 찍히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온 2차전지 대비해서 출력 밀도도 있고 뭐 충전 효율이 높다. 그래서 리튬 이온에 비해서는 얘네께 더 좋다. 요것도 이제 비교한 그림이 있으니까 요 비교 그림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신규 수요도 앞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 수요가. 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거 수요 더 늘어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텍사스 한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단 반도체가 그래서 수혜를 보겠구나, 뭐 다른 것도 수혜를 보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텍사스에 한파가 왜 왔을까? 사람들 다 얘기하죠.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에 이제 가둬야 될 이 난류가 빵꾸가 나가지고 한파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니즈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기후변화라던가 이런 거를 체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그래서 뭐하고 있어요? 친환경 관련된 기술 개발하자, 막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해외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대, 두산, 퓨얼셀 등의 지지제, 백금, 촉매, 연료전지, MEA 공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향후 수소차에서 신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수소차가 대당 MEA가 440장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025년도까지는 25만 대 이상의 수소차 판매가 예상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MEA가 생산 능력을 증설하고 있다. 그래서 MEA에 대한 생산 단위는 2021년도는 전년도보다 2배가 늘어나요. 자, 돈 벌리는 소리 나오죠. 숫자 보이죠.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약 3년 동안 몇 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30만 장에서 400만 장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뭐 앞으로의 모멘텀까지도 탄탄하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요, 중형 슈퍼 커패시터는 시장 점유율 지금 현재 1위예요. 나도 좋아하고 우리 스승님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1위! 커패시터에서는 지금 1등 기업이에요. 왜냐? 예전부터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회사니까. 그래서 전기차라던가 수소연료 전지차의 핵심 부품으로 부각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신재생, 뭐 스마트 미터기라던가 태양열, 풍력, 그리고 언택트 메모리 백업이라던가 데이터 센터의 부품도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그 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드는 기계의 부품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언택트에 대한 모멘텀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블랙박스, 자동차 전장, 하이브리드 시스템, 여기에 따른 어플리케이션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루트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정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촉매제, 그리고 MEA, 그 지지체 이런 것들이 시장 진출하여서 지금 현재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29.2%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29.2%가 증가가 된대요. 그래서 슈퍼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다양화가 되어 있고 실적이 지금 현재 안정화로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차는 지금 실적이 안 찍히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실적이 찍히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의 슈퍼 캐패시터 도입도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찍힐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늘어날 모멘텀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슈퍼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 녹색으로 찍힌 데이터 센터라던가 요게 이제 우리 서버예요. 5G 통신 장비에도 이 슈퍼 캐패시터가 들어가요. 전기차에도 들어가고요. 발전기에도 들어가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기판에도 들어가고요. 수소차에도 들어가요.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 소재에도 지지제, 촉매, MEA가 뭐 수소 건설기계, 수소 상용차라던가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수소 에너지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친환경 관련주라고만 알고 있지, 얘네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품,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계 같은 거 보면은요, 기판 같은 거 보면은 얘네들 그 녹색 기판 PCB에 꽂혀져 있는 거 얘네들 있죠. 그거예요, 슈퍼 캐패시터가. 우리가 옛날에 라디오 한번 조립하거나 전자제품 한번 딱 뜯어보면은 요런 것들 하나 딱 꽂아져 있는 거 봤을 거예요. 납땜질 해가지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겠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비교한다고 했죠. 리튬 이온과 슈퍼 캐패시터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걸 이용하면은 출력 밀도도 확실히 높아요. 방전율 효율도 얘가 더 좋고요. 동작 온도도 얘가 더 넓어요. 마이너스 40, 얘는 마이너스 20부터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40까지도 커버가 돼요. 상온에서는 45도까지, 그리고 얘는 70도까지 커버를 해줘요. 그러면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앞으로는 슈퍼 캐패시터에 대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수소 로드맵을 통해서 2040년까지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 이 수소차를 비롯해서 앞으로는요, 건물용 연료전지, 그리고 지게차, 드론, 선박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장 영역을 보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지금 비나텍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어요. 얘네 이거 만들었고 얘네 이런 거 했어요 라는 거, 공장은 베트남에 있고 100대 강소기업에 선정이 되었고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저장해가지고 뭐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발전 시설, 뭐 비료, 화학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나텍의 생산 능력은요, 메리츠 증권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근데 그건 있죠, 당연히. 더 큰 폭락은 오겠죠. 왜냐면은 수소라던가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장주예요. 얘 기업에 대한 모멘텀은 좋아요. 기업에 대한 모멘텀은 좋지만 시장 이기는 종목 없고요. 지금은 금리가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잖아요. 금리가 당장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금리가 지금 올라가게 되었을 때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실물 경제는 안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때라니까요. 그러면은 금리를 올린다라고 말이 나오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진 못해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수소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주예요. 성장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힘을 못 써요. 왜냐? 성장주의 기본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종목에 물려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그래도 이제 뭐 금리가 완화되고 부양책이 이제 나왔을 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장주들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올 텐데 그때 아예 팔아버리시고 내려올 때 잡는다라던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냈다가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저점 나왔다, 평단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물탄다라기보다는 평단을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비나텍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리포트가 2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없었어요. 2020년도 10월인가 그때는 이 전망치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1월과 2월에는 각각 다른 회사들이 전망치를 각각 내놨어요. 스몰캡이잖아요. 전망치가 없었던 애들인데 각각 다른 애들이 전망치를 2개 내놨다라는 거는 그만큼 2021년도의 모멘텀을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네들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바라보는 전망치는 2021년도의 매출액은 작년도 대비해서 25%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2% 올라갈 것이에요. 25%, 22%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이 기업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 슈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를 다 가지고 온 이유가, 얘를 다 긁어온 이유가 메리츠 증권 거 최근 거라서 제가 가져왔지만 얘네들은 2022년도까지의 전망치까지 있어요. 2022년도의 전망치가 나쁘지 않아요. 2020년도에 작년도 대비해서 9.3%예요. 엄청 안 좋았어요. 떨어졌어요. 퍼센트가 YOY에 대비해서. 그런데 30%에 비해서는 9.3%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21년도 올해는요, 작년도 대비해서 이 9.3%가 21%로 증가를 해요. 상승폭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매출액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영업이익 봐볼까요? 영업이익은 뭐 그대로긴 하지만 떨어지지도 않아요. 15.1%, 15.1%, 15.1%, 22년도까지의 전망치가 비슷해요. 나쁜 기업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문재인 정권이 신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얘네들은 오를 거예요. 스승님은 4월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월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일찍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려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체크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언제 내가 평단을 낮추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나는 얘 없는 돈 셈치고 쭉 그냥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만큼 뭐 금리가 오르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얘는 계속적으로 충격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좀 내려갔을 때 저점에서 잡고 가는. 왜냐면은 앞으로 지금 정권 이제 시작했잖아요. 바이든 정권은. 그러면 바이든 정권이 핵심으로 내놨던 공약이 신재생 에너지고, 지금 현재 텍사스주의 한파라던가 지금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 피부로 와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신재생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쭉 들고 가는 게,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은, 지금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 얘기가 아니고 물리신 분들은 좀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은 비중을 넣으셨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비중을 덜어낼 필요는 있겠지만요. 지금 시장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